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채널 똑순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복지 혜택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시 생계 지원금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명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원금? 주면 뭐해? 나는 어차피 해당 사항 없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 지난 3월 2일 정부에서 급하게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자, 제목부터 딱 눈에 들어오죠.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이 자료가 무려 16장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둘째,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긴급복지지원 요건 완화를 3개월간 더 연장해준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활근로를 5,000명 확대한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지원금인데요. 가장 먼저 얼마를 주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한 가구당 50만 원씩 줍니다. 이번 딱 한 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한시 생계지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1인 가구 137만 원, 2인 가구 231만 원, 3인 가구는 298만 원, 4인 가구 365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재산은 보지 않고요. 집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같은 재산만 해당됩니다. 대도시는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은 3.5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이 감소했거나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가 더 남아있죠? 바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4월 중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지원금 50만 원은 6월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지원 일정하고요. 신청 방법 등이 나오면 똑순이TV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첫 번째, 50만 원 한시 생계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한 가구당 5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둘째, 이 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었거나 운영 중이던 가게 문을 닫는 등 위기 상황임을 입증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위기 상황이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 지원금은 프리랜서나 특고분들 받으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소상공인분들이 받으시는 새희망자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으시는 생계급여와 같은 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주목할 내용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긴급복지제도는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선 급한 대로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조사를 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126만 원을 지급하고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주거비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64만 원, 그리고 초중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까지 지원합니다. 사실 이 긴급복지제도는 새로운 제도는 아니에요.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던 제도인데요. 지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지원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이 2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고요. 둘째,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재산 요건이 상당히 많이 완화됐습니다. 우선 일반 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대도시 기준 1억 8,800만 원 이하 재산을 가진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면
지금은 완화가 돼서 3억 5천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금융재산 역시 기존에는 상한선이 500만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1231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죠. 이렇게 완화된 조건은 올해 6월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득이나 재산이 살짝 높아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은 이 요건이 변동됐으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세 번째 주목할 내용은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분들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죠. 이 제도 역시 과거부터 있어 왔던 제도인데요. 이번 정부 발표안을 보면 기존에 5만 8천 명이던 자활 근로자를 6만 3천 명으로 5천 명 늘린다고 합니다. 이 자활 근로는 유형별로 받는 돈 좀 다른데요. 적은 곳은 하루에 2만 9천 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은 일당을 5만 6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자활 근로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게이트웨이 하시면서 아직 자활 일자리를 못해서 걱정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께는 자활 근로자를 5천 명 정도 늘린다는 소식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순이TV.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최신 복지 혜택 3가지 알아봤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긴급복지지원, 그리고 자활사업.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런저런 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 받을 수 있는데 놓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